이제 막 달리기가 재밌습니다. 왕초보 딱지를 떼고 나니 자꾸만 빨라지는 속도. 어쩌면 느리게 달리는 게 더 어렵지 않으셨나요? 천천히 달리면 빨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솔직히 에이 거짓말 하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정말로 천천히 달리면 달리기 실력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마라톤 대회 순위권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훈련의 대부분이 조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훈련의 80%, 아니 심지어는 90%가 조깅이었다고 인터뷰한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아니 빨리 달리고 싶은데 조깅을 하라고?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조깅이 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 조깅이 빨라질 수 있는 이유, 영상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초보일수록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조깅 페이스, 천천히 달리기를 통해서 달리기 실력을 높여보아요. 쉬지 않고 30분 정도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로 체력이 쌓인 뒤로는 자꾸 속도가 빨라집니다. 천천히 달리자 하고 마음 먹었는데도 나도 모르게 페이스가 빨라져요. 게다가 빠르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마 초보티를 빨리 벗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예요. 속도를 빨리 높여서 잘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고 싶습니다. 개인 PB도 달성하고 싶어요. 10km 마라톤도 얼른 나가보고 싶습니다. 나의 달리기 실력을 빠르게 높이고 싶어지죠. 이런 욕심에 대해서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요. 카드에서 살펴보실게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부상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 러너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저도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같이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경쟁 아닌 경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달리기는 나와의 싸움인데 자꾸 주변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더 빨리 달리고 싶고 나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더 열심히 달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자꾸 커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보통 달릴 때 최대 심박수 존 5 구간에서 달리고 있었더라고요. 왜 워치를 활용해서 심박수를 측정하잖아요. 물론 워치의 심박수 측정 기능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심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심박계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워치든 워치에서 나오는 심박수 측정 결과는 참고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박수 구간에서 최대 심박수 구간 존 5인 구간에서 주로 달리고 있었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게, 더 빠르게 해왔고요. 호흡도 정말 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부상이 오고 더 길게 뛸 수가 없더라고요. 호흡은 늘 가쁘고 달리기에도 벅찼습니다. 1시간 정도는 어떻게 달려도 그 이상은 절대 무리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달리기 후에 소진된 느낌도 길게 지속되곤 했었어요. 다들 이런 마음 겪어보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사실 달리기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이런 거였잖아요. 달리러 나가는 게 너무 즐거운 상태. 달릴 때 느껴지는 기분이 나를 충전시켜주는 것 같은 기분. 이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달리러 나가는 게 즐거운 일이 되면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이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달리기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 끝에 조금 다른 차원의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쉬운 페이스로 달리면서 더 오래 달려보는 거죠. 느리게 달리는 훈련입니다. 달리기 실력을 늘리는 방법은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느리게 지속하는 조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느리게 달리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느리게 달리는 조깅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러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깅은 걷기보다는 빠르고 달리기보다는 느린 운동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가벼운 달리기를 의미하고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속도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깅이라는 단어는 20세기 초 전까지만 해도 운동선수들에게 해당되는 운동 종목의 하나로 여겨졌었어요. 현대적인 의미의 조깅, 이렇게 대중화된 일반인들이 취미로 즐기는 조깅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리간 대학교의 교수이자 나이키의 공동 창립자인 빌 바우어만은 조깅의 효과와 가이드가 적힌 책 조깅이라는 것을 출판했는데요. 20년간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을 훈련시켜온 빌 바우어만의 노하우와 심장 전문 의사인 해리스와 함께 일반인을 위한 훈련법을 발전시켜서 조깅의 효과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1967년 이 책이 출판된 이후 미국과 다양한 국가에서 의료진부터 운동선수 그리고 일반인에게까지 대히트를 치면서 조깅이 운동 그 이상의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이키가 시작되었고 일반인들을 위한 가볍고 달리기 편한 신발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국내에는 2022년에 조깅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빌 바우어만은 인생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조깅을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우리 초보 러너들은 건강해지기 위해 달리는 거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달리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등을 위해서 달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의 말이 참 와닿습니다. 이 책 속에서 말하는 조깅은 걷기와 달리기를 결합한 운동을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알맞은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조깅은 러닝보다 몸의 부하를 적게 가져가고 몸의 부담이 덜하고 걷기보다는 조금 더 격렬한 부하를 제공하면서 체력을 늘려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운동입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살살 달리면서 나의 체력을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깅의 속도가 대체 어느 정도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러닝머신에서 6에서 8km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수치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신의 운동 능력, 더 정확하게는 심폐지구력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 맞는 조깅의 속도라는 것은 수치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개념이 더 와닿습니다.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지만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속도. 하지만 노래를 하기에는 벅찬 수준이요. 그래서 조깅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무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조깅을 통해서 우리가 왜 빨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조깅은 러닝에 비해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긴 시간,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지요. 쉬운 페이스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너무 높게 유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달릴 때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이 수축하는 힘은 최대 심박수량의 60%일 때 최고치에 다다르고 그 이상으로 더 빠르게 뛸 경우 심장의 1회 박출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깅 페이스로 뛸 때 심장이 수축하는 힘, 심근이 강화되며 심근 강화로 인한 심장 막동수, 혈액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은 기초 체력을 늘리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훈련법이에요. 강도가 약한 트레이닝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요. 달릴 때 필요한 기본 근육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 능력, 즉 심폐지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느리게 달리면서 근육과 인대도 천천히 성장하게 되는데요. 달리기의 부하를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조깅은 러닝보다 더 느린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에 더 적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과부하, 오버 트레이닝에 의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더 적은 충격, 그리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부하를 제공함으로써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훈련, 즉 달리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몸이 신체에 적응을 함으로써 가능한데요. 훈련 부하를 갑작스럽게 높이면 부상이 생길 수 있지만요. 몸이 그 훈련에 적응을 한 뒤 부하를 높이게 되면 부상 없이 운동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초보 러너일 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나의 몸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강력하고 집중적인 달리기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달리기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무산소 세포 호흡을 깨우기 시작하게 되고요. 젖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달리게 되면 유산소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요. 따라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100배 얻을 수 있어요. 모세혈관의 밀도와 기능이 상승하고요. 근육으로 보내는 산소량이 증가하고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효과도 훌륭한 몸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모든 운동의 핵심은 나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과 대화하며 조급하지 않은 달리기를 해보도록 해요. 나랑 싸우지 말고 즐거운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예요. 지난 주말 마라톤 대회들이 마구마구 열렸습니다. 밀양 아리랑 마라톤, 경기 수원 국제 하프 마라톤, 그리고 청주 무신천 마라톤까지 다양한 대회들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달리기 시즌이 시작되나 봅니다. 날도 많이 풀렸고요. 정말 달리기에 좋은 상쾌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 진짜 달리기 좋은 시즌이니까요. 우리 같이 나가서 달려요. 저도 이제부터는 조깅 훈련을 지속하면서 얼마나 빨라지는지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러닝해요. 감사합니다.